지금 철도 종주국 영국이 예상치 못한 이유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국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그들이 아시아의 한 작은 나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기술을 전수받던 나라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수십 명이 산채로 묻힐 뻔한 끔찍한 붕괴 현장에서 벌어진 놀라운 반전, 그 중심에는 모두가 무시했던 바로 그 기술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이야기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존입니다. 저는 영국의 이름난 인프라 회사에서 평생을 바쳐 일해온 수석 프로젝트 이사죠.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대영 제국의 후예로서, 그리고 세계 최초로 철도를 놓았던 나라의 국민으로서 제 자부심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했어요. 우리 영국의 철도 시스템은 낡을 대로 낡아 잦은 고장과 지연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기술 개발을 등한시한 결과 차세대 스마트 철도 경쟁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완전히 뒤처지고 말았죠. 게다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인건비와 경직된 노조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영국 정부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존심을 접고 런던과 브라이튼을 잇는 핵심 노선의 현대화 프로젝트에 해외의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솔직히 씁쓸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국가가 발표되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기술 강국도 아니었고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내세웠던 중국도 아니었어요.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에 저는 깊은 충격과 함께 솔직히 분노마저 느꼈습니다. 물론 삼성이니 LG니 현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을 키워낸 저력 있는 나라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수년 전만 해도 프랑스에서 고속철도 기술을 빌려 쓰던 나라가 아니었나요? 그런 한국이 어떻게 감히 영국의 미래가 걸린 이렇게 중대한 프로젝트를 맡는다는 말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기술력이 가전제품이나 반도체 같은 분야에 국한될 뿐 철도와 같은 복합 인프라 시스템 구축에는 아직 경험과 깊이가 부족할 것이라고 단정지었죠. 아마 기술력보다는 가격이나 다른 외적인 요인 때문에 선정된 것일 거라 애써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회사에서 구조 설계 엔지니어로 일하는 제 아들, 샘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들은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한국이야말로 현재 세계 최고의 철도 및 인프라 기술 선도국이라고 제게 열변을 토했습니다. 언젠가 한국 기업과 함께 일하거나 한국에서 직접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포부까지 밝히더군요. 저는 그런 아들의 뭐랄까 현실 감각 없어 보이는 열광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우리 부자의 시각 차이는 그렇게 처음부터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제 오랜 경험과 영국의 유산에 대한 자부심이 어쩌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편견이라는 두꺼운 벽을 쌓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때는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깊은 회의감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은 한국 기술의 우수성에 대해 마치 신념을 전파하는 사람처럼 열정적으로 설명하며 저를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제 서재까지 찾아와 태블릿 PC를 펼쳐 보이며 무언가를 보여주더군요. 한국이 과거 프랑스 기술을 도입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는 것이 아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후 한국은 무서운 속도로 기술을 흡수하고 발전시켜 이제는 원조를 뛰어넘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거죠. 아들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미심쩍은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최근 한국 출장을 다녀온 동료 엔지니어의 생생한 경험담까지 동원했습니다. 한국의 최신 열차에는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도, 엔진의 미세한 진동 패턴, 심지어 객실 내 습도 변화까지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잠재적인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고 보고하는
AI 기반 자가 진단 시스템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또한 AI 관제 시스템은 특정 구간의 혼잡도 변화나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 예상치 못한 선로 장애 발생 시에도 수백 개의 대체 경로를 즉각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운행 계획을 실시간으로 재수립함으로써 거의 완벽하게 운행 일정을 준수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프랑스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았던 한국이 불과 10수년 만에 독자적인 첨단 기술로 그들을 넘어섰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의 엄청난 잠재력과 저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특히 아들은 고질적인 영국의 철도 문제점들을 한국 기술이 명쾌하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영국의 날씨, 짙은 안개, 강풍, 폭우로 인한 잦은 운행 차질은 한국의 상황 적응형 AI 운행 시스템으로 최소화될 수 있으며 노후화된 영국의 기존 역사와 플랫폼 역시 한국의 AI 기반 트랙 적응성 및 플랫폼 인식 시스템 덕분에 대규모 철거나 재건축 없이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빠르고 효율적인 현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특히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 런던 마이너스 브라이튼 노선에 한국 기술이 도입되는 것에 대해 마치 어린아이처럼 설렘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들의 열띤 설명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라면 왜 우리 영국이 먼저 개발하지 못했지? 하는 의문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력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차라리 모든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압도적인 저가를 제시했던 중국에 프로젝트 전체를 맡겨 비용이라도 확실히 절감하는 편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었을까 하는 미련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위험 분산 차원에서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핵심 시스템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기술 난이도가 낮은 기초 기반 공사는 중국이 맡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되었고 저는 마지못해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의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죠. 드디어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철도 기술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품고 있던 제 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무실에서의 보조적인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직접 현장의 공기를 마시고 실제 건설 과정을 두 눈으로 보고 배우고 싶다며 기초 플랫폼 건설 현장에 자원하겠다는 의사를 제게 비췄습니다. 아들은 영국이 뒤처진 것은 현실에 안주했기 때문이며 영국의 엔지니어로서 자신부터 빠르게 배우고 성장해야만 영국 철도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번 기회에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한국의 최첨단 기술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 시작부터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했죠. 저는 여전히 한국 기술에 대한 아들의 뭐랄까 맹신에 가까운 찬사가 마뜩잖았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링 이야기만 나오면 소년처럼 눈을 반짝이는 아들의 순수한 열정을 차마 꺾을 수는 없더군요. 결국 아들은 먼저 기초 플랫폼 건설을 맡은 중국 시공 현장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이 기초 공사는 역사적인 기존 플랫폼 구조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새 플랫폼을 증설하는 작업이었고 비교적 단순한 토목 공사로 여겨져 빠르게 마무리되고 한국 측에 인계될 것으로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들의 그 뜨거운 열정은 제게 예기치 못한 불안감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국 팀이 시공을 시작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한국의 현대 첨단 기술 컨소시엄 측이 프로젝트 전 구간의 집안, 안정성 및 구조적 위험 감지를 위해 사전에 설치해둔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다급한 경고,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국 팀이 작업 중인 기초 플랫폼 건설 현장의 구조적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감지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처음에는 이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애썼습니다. 워낙 기초적인 토목 공사 단계였기에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애써 스스로를 안심시켰고 중국 측이
아무리 전문성이 부족하다 한들 명백한 시스템의 위험 경고를 대놓고 무시하며 작업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가 울린 곳이 하필이면 제 하나뿐인 아들이 파견 나가 있는 바로 그 현장이라는 사실 때문에 도저히 사무실에 앉아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걱정과 재발 시스템, 오류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뒤엉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고 결국 저는 이성을 거의 잃은 채 핸들을 거칠게 꺾어 미친 듯이 현장으로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어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죠. 한국 AI 시스템의 경고는 소름 끼치도록 정확했습니다. 중국 시공팀은 시스템에 반복되는 위험 경고를 명백히 무시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했고 결국 지하 플랫폼 구조물 전체가 처참하게 붕괴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배우고자 했던 바로 그 현장이었죠. 작업을 하던 인부들은 모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와 토사, 더미 아래에 흔적도 없이 매몰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첨단 기술은커녕 가장 기본적인 토목, 공사에서조차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기초 인프라 공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저렴한 중국에 맡겨도 괜찮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했던 제 자신이 그리고 우리 회사의 결정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였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더욱 깊은 충격과 참을 수 없는 분노에 빠뜨린 것은 사고 현장에서 목격한 중국 측 책임자와 남은 인부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매몰된 동료들을 구조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의 일인 양팔짱을 낀 채 멀뚱멀뚱 서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더군요. 심지어 사고가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구급대는커녕 경찰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들은 한국 AI 시스템의 센서가 감지하여 보낸 비정상적인 구조물, 스트레스 수치와 임박한 붕괴 위험 경고를 확인하고도 의도적으로 무시했으며 사고 발생 후에는 책임을 회피하고 상황을 방관하며 시간을 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저 차갑고 무거운 흙더미 아래서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와 절망감에 거의 정신을 놓을 뻔했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져 중국인 현장 감독관에게 달려가 그의 멱살을 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발 사람들을 구해내라고 내 아들이 저 안에 있다고 울부짖었죠. 하지만 그는 제 손을 뿌리치며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믿을 수 없게도 구조 작업을 벌여 일을 키우고 공사 일정을 늦추는 것보다 조용히 덮고 가는 것이 더 낫다는 듯한 인간이기를 포기한 듯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심지어 이 일을 조용히 덮어주는 대가로 영국 왕실에 선물할 판다를 언급하는 등 상식과 인륜을 완전히 벗어난 말까지 서슴지 않는 그의 모습에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중국 측은 입찰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상당수를 위조하여 기준 미달의 값싼 자재를 사용했고 한국 측이 제공한 정밀한 설계도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관행대로 인치 단위로 잘못 측정하여 불안정한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지반이 약한 곳이라는 사전 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플랫폼 건설을 강행하는 등 총체적인 부실 공사를 자행했음이 드러났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제시했던 터무니없는 저가 입찰 단가에는 이러한 부실 시공과 그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심지어 그에 따른 인명피해 처리 비용까지 이미 계산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자국의 사회적 약자나 심지어 경범죄자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거의 무료 노동력을 착취했기에 전문성은 기대할 수 없었고 인명피해 발생 시에도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려는 악의적인 의도까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탐욕과 무책임함이 만들어낸 참사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붕괴 사고의 참혹함과 중국 측의 파렴치한 태도에 이어 저를 더욱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은 것은 제가 평생을 헌신하고 충성을 바쳐온 영국 철도 회사의 믿을 수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저의 다급하고 절박한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본사 측 고위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당황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듯 보였죠. 그러나 잠시 후 그들의 표정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무어라 속삭이는 중국인 감독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듯 하더니 점차 수긍하는 듯한 끔찍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매몰된 이들을 구조하는 것보다 그대로 묻어버리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그 끔찍한 논리에 동조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저는 그들의 표정 변화를 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다가와 아직 제 아들이 매몰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는 투로 말을 꺼냈습니다. 설사 그렇다 해도 회사가 시키지도 않은 위험한 현장에 제 발로 찾아간 아들. 본인의 책임이 크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역력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중국 측이 불법적으로 동원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신원 확인이 어렵거나 연고가 없는 이들이라 공식적인 기록이 거의 남지 않으니 굳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구조 작업을 벌이지 않고 조용히 작업을 계속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정한 논리를 태연하게 펼쳤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그것도 자사 직원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생명을 두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구조 작업에는 최소 700만 파운드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즉시 투입되어야 하고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한 추가 손실까지 감안하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텐데 매몰된 인부들을 이대로 포기하면 약 1000만 파운드 규모의 예상 지출을 피할 수 있다는 끔찍한 계산을 서슴지 않고 제 앞에서 늘어놓더군요. 그들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치 제 아들 한 명의 목숨이 과연 그 정도의 금전적 가치가 있느냐고 묻는 듯 했습니다.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구조해봤자 생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잔인한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죠. 회사라는 더 큰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로 저를 압박하는 그들의 모습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의 생사보다 돈을 우선시하고 같은 회사 직원의 목숨조차 비용으로 계산하는 영국 사회와 제가 속한 조직의 차갑고 비정한 현실의 깊은 절망과 역겨움을 느끼며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제 평생의 자부심과 충성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중국의 기초 시공이 끝나야 본격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한국 측 기술 컨소시엄의 수석 시스템 엔지니어 민준 씨였죠. 그는 현장의 끔찍한 상황과 돈과 목숨을 저울질하는 영국 및 중국 측 책임자들의 행태를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그의 태도에서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에 대한 경멸과 함께 자신들이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자체 기술력으로 저 아래 매몰된 무고한 생명들을 구조하겠다는 선언이었죠. 한국인들은 절대로 사람을 위험 속에 버려두고 떠나지 않으며 단 한 명도 예외는 없다는 그의 말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개인주의와 효율성을 앞세우는 영국 문화와 달리 이러한 비인간적인 상황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그의 확고한 태도에 저는 잠시 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강한 신념과 책임감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순간 저는 아주 작은 희미한 희망의 불씨를 본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의 결단 아래
한국팀은 마치 잘 훈련된 특수부대처럼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첨단 기술을 총동원한 구조작전에 돌입했죠. 먼저 원래 완공 후 트랙의 안정성 테스트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약 100억 원 규모의 현대 AI 기반 스캐닝 시스템을 급히 현장으로 이동시켜 재배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무너진 지하 공간, 상부의 토양 밀도와 구조적 무결성을 나노미터 단위까지 정밀하게 스캔하여 3D 지도로 구현해냈습니다. 그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중국팀이 실제로 지반이 매우 약한 불안정한 구간에 기초 플랫폼을 건설했음이 명백히 확인되었고, 이는 2차 붕괴의 위험이 상존하여 구조 작업 자체를 매우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영국의 베테랑 구조대원들조차 스캔 데이터를 보고는 고개를 저으며 추가적인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구조 작업 포기를 권유하는 듯한 분위기였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외국인 인부들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한국인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결국 그들도 한국팀의 전문적인 지휘와 통제에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 같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주 희미한 희망의 빛을 느꼈지만 매몰 사고에서 시간이 생명이라는 냉엄한 현실과 구조 작업이 너무 늦게 시작되었다는 불안감 때문에 제 아들이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절망적인 생각에 다시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하는 제게 민준 씨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과 행동은 마치 여기서 아들이 살아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하지만 우리마저 그 믿음을 놓아버리면 정말 희망은 사라진다. 고개를 들라 아들은 반드시 구조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한국이 과거 수많은 아픈 사고들을 겪으며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기술로 세계 최고의 구조 전문가가 되었다는 자부심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그의 태도에서 느껴졌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위로에 저는 간신히 이성을 되찾고 떨리는 가슴으로 아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격적인 구조 작업에서 한국팀은 놀라운 기술력을 유감없이 선보였습니다. LG CNS에서 자체 제작했다는 고성능 드론 여러 대를 동시에 투입하여 잔해 지역 전체를 정밀하게 3D 매핑하고 구조대원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입로를 실시간으로 제시했습니다. 열화상 스캔 기능을 통해 여러 구역에서 희미하게 감지되는 매몰된 작업자들의 생체 신호를 정확히 찾아내더군요. 하지만 곧이어 이어진 CO2 농도 및 습도 측정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매몰자들의 호흡 신호가 매우 약하고 주변 산소 농도가 치명적으로 낮아 질식 위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왔죠. 현장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과 절망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한국팀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D 매핑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여 잔해 더미 속 미세한 틈새를 찾아냈고 그 틈새로 마치 뱀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마이크로 탐색 로봇 여러 대를 투입하여 매몰자들에게 직접 산소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로봇들이 공급하는 신선한 산소 덕분에 매몰자들의 생존 가능 시간은 극적으로 늘어났죠. 한국의 첨단 기술 덕분에 구조대원들은 2차 붕괴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피해 안전하게 확보된 경로를 따라 신속하게 매몰된 인부들을 차례로 구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AI 드론들은 구조된 인부들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파악하여 필요한 응급 처치 키트를 정확하게 배달하며 생존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흙먼지와 피로 범벅이 된 제 아들이 구조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잔해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이성을 잃고 절규하며 달려가 아들을 부서져라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은 온몸에 크고 작은 외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모든 매몰자가 생존 상태로 구조되었고
이 소식은 즉시 영국 BBC 방송을 통해 영국 전역의 긴급 뉴스로 타전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생중계를 하던 기자가 민준 씨에게 1,000만 파운드가 넘는 막대한 구조 비용의 가치에 대해 묻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을 때 그는 담담하지만 울림 있는 목소리로 무언가를 답했습니다. 그의 표정과 어조에서 저는 우리가 구한 것은 1,000만 파운드가 아니라 영국의 소중한 아들들과 아버지들, 그리고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희생양이 된 중국의 젊은이들이다. 돈이 아니라 사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가치를 구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그 태도는 계산적이고 냉담했던 영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깊은 감동과 성찰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끔찍했던 붕괴 사고가 수습된 후 논란의 여지 없이 프로젝트는 전적으로 한국 컨소시엄이 맡아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깊은 감사함과 함께 풀리지 않는 질문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준 씨를 찾아가 제 아들과 다른 생명들을 구해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가 품고 있던 궁금증에 대해 털어놓았죠. 어떻게 한국이 불과 10수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토록 놀라운 구조 기술을 포함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철도 및 인프라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이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민준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상념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 이면에 숨겨진 고통스럽고 치열했던 역사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주었죠. 한국 전쟁 직후 폐허 속 최빈국 시절부터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당장의 생존을 위해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목숨을 걸고 일해야만 했던 수많은 노동자들, 안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했던 시대에 빈번하게 발생했던 끔찍한 산업재해와 수많은 희생, 그리고 제대로 된 구급 시스템조차 갖춰지지 않아 안타깝게 쓰러져간 젊은 생명들에 대한 회상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아픔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바로 옆에서 함께 일하던 친구를 허망하게 건설 현장 사고로 잃었던 경험을 담담히 털어놓는 그의 모습에서 깊은 슬픔과 함께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다시는 다음 세대만큼은 그런 비극을 겪게 하지 않겠다는 기성세대의 간절한 염원과 피땀 어린 노력이 지금의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시스템과 첨단 기술 개발의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피와 눈물로 안전 기술을 쌓아 올렸다는 그의 표현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는 한국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반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은 과거 가장 느리고 위험했던 시절의 뼈아픈 대가를 결코 잊지 않았기 때문이며 단 한 명도 소외시키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공동체 의식과 인간 생명 존중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렸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히 기술적 우위를 넘어 깊은 인간애와 역사적 교훈에 기반하고 있음을 깨닫고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후 한국 기술은 영국의 고질적인 철도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며 그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구식이고 잦은 오류를 일으키던 신호 시스템은 AI 기반의 지능형 신호 우회 및 스마트 관제 시스템으로 대체되어 고질적인 열차 지연 문제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갔죠. 수백 년 된 역사적인 터널과 낡은 플랫폼들은 저진동 특수 차체 설계와 AI 기반 능동 제어 시스템 덕분에 구조적 손상 없이도 최신 고속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게 변화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영국의 악천후는 정밀한 AI 기상 예측 및 실시간 경로 최적화 기술로 극복되었고, 출퇴근 시간대의 극심한 혼잡 문제는 AI 기반 군중 흐름 예측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자동 배차 및 탄력적 스케줄 조정 시스템으로 해결되어 런던 브라이튼 노선의 운행 효율이 80% 이상 극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세계 최초로 발명했던 기차 기술 분야에서 이제는
원조를 훨씬 뛰어넘는 완벽한 완성도를 보여주는 한국의 저력에 감탄을 넘어 경외심마저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에 갇힌 우물 안개구리였는지를 뼈저리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일찌감치 한국의 진가를 알아보고 열광했던 제 아들의 안목을 비로소 진심으로 높이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국이 단기간에 한국을 따라잡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저는 제 아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한국으로 직접 가서 기술뿐만 아니라 그들의 깊은 인간적인 가치까지 배우고 돌아오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우리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따뜻하고 유능한 인재가 되기를 바라며 아들을 한국으로 보내기로 결심했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이야말로 제 아들과 우리 가족, 그리고 어쩌면 영국의 미래까지도 걸어야 할 가치가 있는 나라라고요. 전 세계가 한국의 눈부신 부상과 그 저력의 근원을 주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국 철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붕괴 사고와 그 절망 속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구조 이야기를 함께 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기술력을 불신했던 아버지 존의 시선과 달리 아들 샘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안타깝게도 사고는 현실이 되었고 자신의 회사마저 아들의 생명을 외면하려 할 때 한국팀은 첨단 기술과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이 사연을 전해드리면서 저 역시 가슴 뭉클한 감동과 함께 진정한 기술의 가치는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오늘 이야기에 함께 공감해 주시고 마음 나눠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저희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